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제도 많고 기대도 컸던 회담이었는데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흡족함을 표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의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재윤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상당히 이제 흡족함을 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SNS에 이 소감을 올렸는데요. 최고의 순방이었고 또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짧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은 문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바이든 정부의 첫 명예훈장 수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질 바이든 영부인도 함께 나왔었죠. 회담 내용과 시간 또 의전 등 모든 면에서 시간을 넘기면서 환대를 받았고 또 회담 성과도 그만큼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얼마만큼 회담을 진행했느냐 이 시간만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미일 정상회담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스가 총리가 백악관에 머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도 2시간 51분을 기록을 했어요. 예. 스가 총리와는 한 2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이었고 전체적으로 백악관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5시간 40분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정보다 더 길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한미 간 정상 간에 기탄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만큼 또 합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그 의제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서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의제로 꼽았었던 것들이 이제 안보 문제, 예. 또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또 그리고 백신 외교 이 세 가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미 대화, 또 북미 대화, 또 남북 관계를 위시한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의 합의가 예.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외교를 강조를 했고요. 특히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북 제재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남북 간에 진행이 될 인도적 지원이나 협의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용인하고 지지하겠다라는 예.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에 무게를 뒀어요. 지금까지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 내지는 형용사가 붙는데요. 거기에 이제 CVID라고 해서 이제 FFVD 이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는 CVID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로 일단 문맥을 단순화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대화의 의지를 밝힌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그 대화 부분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 대화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 2018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이제 관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 관계 또 그리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이 공동 성명의 내용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선언의 기초한이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이제 기초한이라는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기초를 했다는 것이 이제 이 합의를 어느 정도 구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기초로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중에 깜짝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자리에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예,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특별 대표는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공석인 상태인데요. 네. 성김 특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청자들도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역시 익숙하죠? 마찬가지로 북한 측에서도 대북 협상에 이제 미국 측 대표로 조율을 해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측으로서도 상당히 용인이 되는 네. 그런 이제 협상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김 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계속 해왔고 그간 협상 과정을 잘 알고 또 북한도 익숙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협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성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고 또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까지도 겸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대북 특별 대표라고는 하지만은 과연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에 천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성김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또 추진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이 이런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뤄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뭔가 좀 실질적인 대책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도 아직까지 이제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말이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이후에 언론과의 회견을 했어요.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북한에 이제 공이 넘어가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와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서서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놨지 않았습니까? 단계적인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북핵 문제의 기본 노선인데 말이죠.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까지는 아니지만 원칙론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밑에서부터 협상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앞으로 북한과의 대북 협상에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문제 관련해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백신 관련해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기업 간의 백신 생산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했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에 허브로 자리 잡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해야 될 텐데요. 네. 가장 이제 큰 협약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위탁 계약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더나가 관련돼 있는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3분기 이후에 수억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모더나로부터는 이제 백신의 원료를 공급받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것을 병입하는 단계. 네. 그러니까 나눠서 주사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병입 단계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품질 관리라든지 멸균 처리 이 부분에서의 어떤 뭐 기술적인 특별한 어떤 뭐 특허나 뭐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게 워낙 뭐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모더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이미 이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추가 계약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 이전 협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큰 틀에서만 이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면 예. 이후에 실무적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간의 협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글로벌 백신의 생산 기지로 첫 발을 떼게 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국내 투자 내용과 같은 세부 내용은 앞으로 이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당장의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초에 이제 백신 수화풀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이게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좀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문 협력에 관심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일이 감사를 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견장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관계자들을 일일이 이제 거명하면서 네. 박수까지 이제 유도를 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외국의 투자가 절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하루 코로나19 백신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저녁 뉴스에서 이게 환자가 하루 발생 환자가 3만 명 이하로 줄었다는 게 톱 뉴스가 됐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CDC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감사를 표한 것이죠. 예.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과 관련한 투자가 있고요. SK 하이닉스에는 뭐 인공지능 또 낸드 솔루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 투자,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투자, 뭐 이런 부분에서 큰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기업이 44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말이죠. 미국 돈으로 4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4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투자 또 그리고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선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 배터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앞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퍼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기업으로서도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성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뭐 생각보다 이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이죠. 네.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이 해외 시장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총에서도 한미 양국이 이제 협력적 파트너로 안보, 또 기후, 경제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윤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